사부작 얼핏 봐서 뭘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알고 보면 여기저기 돈이 되는 비법 투성이. 이거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남들 눈엔 쓸모없는 것도 적재적소. 잘만 쓰면 돈 불려주는 보물이라는데. 이걸 먹고 유량도 좋아진 것 같아요. 풍성해진 것 같아요. 하나를 선택해도 야무지게 소비자의 트렌드 쫓아 양보다 진로 승부하는 오늘의 부자농부. 훨씬 더 고가고 부가가치가 높죠, 이게. 모든 농업인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지금부터 파헤쳐 봅니다. 비용은 안 들이고 쓸모없다는 재료로 알뜰하게 부자됐다는 농부를 찾아 나선 우리 훈이 PD. 오! 저분인가 봅니다. 말과 함께 있는 농부. 그 옆에 돼지까지. 하하, 정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옆에 있는 말하고 돼지로 부자가 되신 건가요? 아니요.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는 저쪽에 따로 있습니다. 말도 돼지도 아니고 따로 있다. 이쪽으로 한번 가시죠. 가자. 들어가자. 가자. 과연 부자로 만들어준 주인공은 뭘까요?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얘들입니다. 푸른 들판 저 하얀 저물이 뭐죠? 염소인가요? 아니면 양? 저는 유산양으로 연매출 2억 원을 올리고 있는 조성현입니다. 유산양 사육 22년 차 연매출 2억 원 올리는 조성현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약 23,000제곱미터 농장에 유산양을 키워 부자됐다는 농부. 그야말로 저 푸른 초원이의 그림 같은 농장. 이곳에서 어떤 비법으로 부자가 됐는지 지금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해발 360m 바람도 서늘한 고지대. 유산양과의 하루를 시작하는 부자농부. 나가자. 꼭 말귀를 알아듣는 것처럼 일렬로 나가는 유산양들. 나가자. 가자. 숲 유치원 나온 아이들처럼 푸른 초원을 누빕니다. 대체 모두 몇 마리나 될까요? 한 10마리 정도 될 거예요. 자넨종이라고 스위스 자넨 지역에서 원산지라 그 원산지 이름을 따서 자넨종이라고 하죠. 우유를 생산하는데 다른 품종보다 이 자넨종이 조금 더 우유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기르게 된 거예요. 염소과의 일종으로 체구가 작고 온순해 살기 쉬운 유산양. 추위에 강해 산악지대가 많은 우리나라 지역에 걸맞는 축종인데요. 고기를 취하기보단 우유를 생산하는 유생산용으로 주로 사육된답니다. 유산양도 내나 그 염소의 일종인데요. 젖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유산양이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 토종 염소들은 약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요즘 그 수입종 이런 것들은 육용으로 하고, 그래서 염소는 육용과 유용과 약용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부자농부가 선택한 유산양. 겨울을 제외하고는 늘 초지에 풀을 뜯게 한다는데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가두리로 키우게 되면은 얘들이 건강에도 조금 약해진 면이 있고, 이렇게 운동을 많이 시키면은 건강하고 자연 상태에 있는 풀을 먹을 때하고 건초를 먹을 때는 분명히 우유가 질이 틀려져요. 사료를 어떤 걸 먹이냐에 따라서 우유의 품질이 약간씩 달라진다고 보면 돼요. 우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자연 방목이지만 스트레스 없이 자유롭게 풀을 뜯는 유산양은 물론 키우는 부자농부도 모두 행복한 선택입니다. 웃어. 누구나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이죠. 신선한 가을바람에 유유자적 유산양을 보고 있자면 세상 시름 따윈 싹 잊어버리겠네요. 저희들이 풀 뜯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져요. 자연과 함께 이렇게 산들산들 바람을 쏘이면서 앉아 있다는 게 이런 게 행복이 뭐 다른 게 행복이겠습니까? 부자농부가 행복하다니 좋긴 한데 그런데 한참을 이리 계시니 허허 일은 안 하세요? 주변 사람들은 저놈은 한가하게 이렇게 나무 밑에 앉아서 바람이나 쏘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한테는 이것도 일입니다, 사실은. 울타리는 다 쳐놨지만은 혹시라도 또 탈출해갖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네네네 그나저나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초지로 나간 유산양의 텅 빈 축사. 유산양 바라기 근무 중이던 부자농부 그새 일거리를 손에 잡았습니다. 뭔가 액체를 담고는 축사 바닥에 뿌려주는데요. 그게 뭐길래 바닥에 뿌리죠? 예, 미생물이고요. 미생물이요? 눈에 보이질 않지만 엄연히 살아있는 균, 그 균이 어떤 작용을 하는 걸까요? 바닥에다 직접 뿌림으로 인해서 저 밑에 두음간에 이게 내려가 가지고 저걸 부속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냄새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뿌려줍니다. 유산양의 분변을 분해시켜 냄새도 잡고 해충 꼬임도 잡을 뿐 아니라 부숙을 촉진시켜 유기질 퇴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축사를 2층 구조로 지었답니다. 유산양이다 보니까 유통이 깨끗해야 되는데 바닥에서 오면 오염이 되고 이물질이 묻어서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육을 하게 되면은 분변이 밑으로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젖도 깨끗하고 또 분만할 때 병균에서 자유로움이 좀 많아지고 아무래도 폐사율이 제일 많이 떨어진다는 게 2층의 장점이죠. 분변과 미생물, 미생물 위에 또다시 분변, 이렇게 켜켜이 쌓인 분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은혜 갚은 데 사용합니다. 네? 은혜를 갚아요? 유산양 똥으로요? 아무리 냄새가 안 난다지만 그래도 똥은 똥! 줬다가 여기를 안 먹으면 다행이지 싶은데요. 제가 귀농을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하고 친숙해지게 할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이 퇴비입니다. 퇴비. 아하, 1년 내 교반 작업을 반복해 잘 부숙된 퇴비를 준다는 얘기였군요. 주민들도 또 뿌려주면 고마워하고 저도 시간이 나는 대로 뿌려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올 겨울에도 지금 이 많은 퇴비를 주민들의 밭에 이렇게 살포될 것입니다. 배설물조차도 어디 버릴 게 없는 유산양. 그래,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싸자. 미생물 살포 작업 끝나기 바쁘게 다음 일 준비 중인 부자농부. 돈 짜는 작업입니다. 돈을 쭉쭉 짜는 작업. 이리 와.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가자. 짜자자. 아하, 그렇네요. 젖을 짜야 돈이 되니 돈 짜는 작업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런데 내다 팔 젖을 새끼들이 금세 꿰찼습니다. 젖을 먼저 먹어요, 새끼들이. 어미가 죽었던 애들이라 이렇게 어미를 잡아주면은 지네들이 와서 이제 먼저 이렇게 젖을 먹어요. 스스로는 안 주니까 차버리니까. 어미 잃은 새끼 유산양 잘 크라고 젖동료까지 시켜주고 나면 이제부터 진짜 돈을 짜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때 착유하기 전 청결은 필수입니다. 혹시 그 이제 오염 물질 이런 거 뭐 먼지라든가 살에서 우리가 비듬처럼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줘야 됩니다. 닦아주는 과정에서 유방과 유두 마사지도 함께 해주는데요. 유두 끝이 항상 막혀 있어요. 다른 균이 이 젖 속으로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혀 있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이제 물로 하면서 묻혀서 이렇게 짜면 이제 그게 나오게 돼 있어. 뚜껑이 열리는 거죠. 드디어 착유 시작. 시원하게 사장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계식 착유법도 많은데 손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방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상처를 입어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착유기로 짜게 되면 착유기가 여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피가 이리 들어가면 우유를 배려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짜면 힘은 들지만은 또 우유를 오히려 착유기보다 손착유기가 더 깨끗하게 이를 손으로 짜는 것이. 그때 누군가 부자 농부를 찾아왔습니다. 우유 한 잔 하러 왔어? 한 잔해? 따끈따끈해. 한번 먹어볼까? 가만히 있네? 응? 가만히 있어. 정말 있지. 그런데 안 해보니 너무 거리를 두고 있네요. 저는 동물을 되게 무서워해요. 동물을 무서워해서 가까이 가지는 못해요. 중학교 때 친구들 집에 갔다가 강아지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어서 되게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그래서 아내는 축산업을 하겠다는 부자 농부와 의견 충돌이 없을 수가 없답니다. 반대를 했는데 남편이 원체 동물을 좋아하다가 보니까 끝까지 그 고집을 꺾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부자 농부가 유산양과 가까이 할수록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된 부부. 이렇게 힘든 줄 모르고 행복해하니 말릴 재간이 없었겠네요. 사냥류 맛에 푹 빠졌는데요. 아, 좋습니다. 건강한 우유입니다. 지금 건강한 거는 약간의 유산양의 특유의 냄새가 여기에 배어 있어요. 그 향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거 아무도 안 주는데 피디님은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한잔 하실래요? 쉽게 경험해보기 힘든 기회. 과연 막 짜낸 사냥류의 맛과 향은 어떨까요? 어떤 말이 나올지 훈이 PD 입만 바라보는 보자농부. 진짜 고소하고 달콤한데요? 진짜로? 그 냄새 같은 것도 전혀 안 나요. 우리가 어려서 먹었던 모유하고 거의 성분이 흡사하다는 거. 제일 좋은 음식이 엄마 모유 아니에요? 완벽한 음식이죠, 그게. 근데 이제 이 사냥류가 거기에 가깝다는 거. 모유와 영양분 구조가 비슷한 사냥류. 그 가치에 값도 꽤 나가겠는데요. 이 정도면은 한 마리가 하루에 한 25,000원 한치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리고 이게 가득 차면은 이 눈금까지 가득 차면은 6만 원 한치. 예, 그러니까 다른 소우유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고가고 부가가치가 높죠, 이게. 돈을 쭉쭉 짠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30kg 이상 착유한다니. 어허, 부자농부 맞네요, 맞아. 허자 들어가 유산양 하원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축사 입구 반대편에서 숨바꼭질 중인 녀석. 자주 탈출한 건 아니고요, 가끔 탈출을 합니다. 요리조리 꾀를 내지만 어딜 순식간에 부자농부 손입니다. 초창기엔 축사 입출 관리가 안 돼 대형 사고도 부지기수였답니다. 한 230두 정도가 한꺼번에 문이 열린 사고가 나가지고 다 나가버렸습니다. 옥수수가 이렇게 막 자라고 있는데 가서 그냥 다 망쳐놔가지고 주인한테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주인어른께서 됐다, 앞으로 나오지 말게 해라, 그리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탈주하는 유산양까지 입사시키고 농장 밖으로 나가는 부자농부. 한참을 달리더니 건넌 마을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냥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아주 필연코 들려야 될 장소입니다, 여기가. 유산양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곳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예.
뭐 이런 걸 다 가져오시고. 아, 집에서 우유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 예. 오다가 생각하니까 빈손으로 왔네 막. 빈손으로 올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방문 목적은 바로 이거. 건강한 유산양을 위해 꼭 필요한 거라는데요. 그리고 잘 먹고. 예. 아주 이걸 먹고 굉장히 그 건강 상태도 좋아졌고 또 유량도 좋아진 것 같아요. 풍성해진 것 같아요. 면역력이 좋아서 아마 사람 먹는 거와 똑같을 거예요. 예. 도대체 이 바짝 마른 것의 정체가 뭐길래 사람 먹는 것처럼 유산양에도 좋다는 걸까요? 아, 이게 지금 그 홍삼박이라는 건데요. 홍삼박이요? 홍삼을 한번 그 액기스를 낸 다음에 홍삼 그 모양을 그대로 다시 건조를 시켜가지고 우리 이제 이쪽에 사장님께서 이제 분쇄를 해서 우리 양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홍삼 진액을 내고 남은 홍삼박을 말려 가루를 내 유산양에 준다는 것. 진액을 뽑아낸 홍삼박이지만 유용한 성분은 충분히 남아있다네요. 이 안에 보면은 이게 망이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1차 하고 2차 또 이렇게 망을 바꿔서 이렇게 분쇄하고 있습니다. 홍삼 가공 농가가 많은 진안군이라 가능한 특별한 영양식. 유산양 먹일 생각에 하하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집니다. 아이고 무거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자식 같은 유산양의 영양식. 무거워도 무거운 줄 모르는 부자농부입니다. 단걸음에 돌아온 농장. 도착하자마자 홍삼박 가루를 사료통에 부어주는데요. 사료에 섞어주면 몸에 좋은 걸 아는지 아이고 숨도 안 쉬고 먹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홍삼박을 먹일 생각을 하셨을까요? 장마철에 살사를 자주 하는 현상이 있어서 혹시 홍삼박을 먹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홍삼박을 먹였더니 그 설사도 잡히고 애들이 건강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홍삼박으로 면역력을 높여라. 잠시 후 농장 옆 정자. 유산양 먹이 챙겨주고 나서야 아내와 사냥류 한 잔을 마시려 합니다. 내가 유산양을 키워갖고 유산양류를 먹지만은 맛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유는 남보다 많이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해. 그리고 피부가 좋아지잖아. 당신 얼마나 이뻐. 나 원래도 피부가 좋았어. 아이, 아니야. 피부가 우유처럼 반질반질하잖아. 동물이 무섭지만 남편을 돕기 위해 아내는 1년 전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84년도부터 피아노학원을 했거든요.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되게 즐겁고 하니까 제가 치고 있으면은 마음이 안정이 온다 그럴까 그런 그걸로 인해서 자꾸 이제 신랑은 빨리 내려오라 그러는데 올해 1년만 더 할게 1년만 더 할게 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남편의 내조를 위해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온 길. 결심한 이상 최선을 다해 동물에게 다가가려고 무진 애를 썼답니다. 내 스스로 마음을 좀 다지면서 좀 내가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다 싶은 그 마음을 들면서 계속 제 마음을 이제 다졌죠. 좀 이제 가게가 자리가 조금씩 잡혀가니까 이제 뭐 바쁘다가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잊혀졌죠. 여보, 사랑해. 고생했어. 자, 쭉. 공포심까지 극복한 찐사랑. 하하, 야 보기 좋습니다. 아, 좋다. 사랑해. 22년 전 돌연 귀농을 결심한 부자농부. 하던 사업도 순탄했지만 마음 한편 늘 헛헛했답니다. 자동차 부품 사업을 했어요. 그것을 하면서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늘 동물을 좋아했고 동물을 키워보고 싶은 그런 욕망 이런 것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었는데 자동차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 양을 첫 해 5마리를 사다 길러봤죠. 그래서 1년 길러보니까 길러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 아빠가 되기 시작한 거죠. 유산양 5마리로 시작해 한 해 만에 50마리를 사육하게 된 부자농부. 사냥류도 하루 100kg이나 생산하게 됐지만 판로가 없어 지인들에게 판매하거나 농장의 가축에게 먹여야 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또 거기에 사료값이 투자됐고 내 시간이 투자됐고 한 것을 버린다는 것은 농사꾼이 그 1년 농사를 망쳐버리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나마 이제 분양시장, 양 새끼를 출산시켜서 4, 5개월 키워서 새끼를 팔아서 사료를 먹여야 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그래도 이제 가공 공장도 갖추고 있고 지금은 괜찮죠.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 가공 공장을 세우고 사냥류를 다양하게 가공하게 되면서 사냥류를 버린 일이 없어졌답니다.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판로 개척이 활발해졌고 더불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답니다. 우유를 하루에 한 뭐 30kg면 한 36만 원치 우유가 되네요. 그러나 그것을 갖다 아이스크림으로 만든다든가 또 다른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우유로 파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날 오후 위생복으로 갈아입는 부자농부. 푸른 농장에서 망조원을 즐기던 그가 분위기를 확 바꿨습니다. 지금 이제 가공실에 들어가서 또 우유 가공, 아이스크림 가공 이런 가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복장을 갖췄습니다. 철저한 방역 차림으로 들어선 곳은 사냥류 가공실. 사냥류는 이제 농장에서 착유를 해다가 냉각 저장 탱크에다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저장 탱크의 온도는 2도씨에서 5도씨 사이고요. 2도씨에서 5도씨 사이 된 사냥류를 이 열 교환기를 걸치게 됩니다. 여기를 통과하면서 50도, 뭐 한 60도까지도 급속도로 올리게 됩니다. 온도를. 그래서 이것을 통과해서 이쪽에 원유 살균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유는 63도에서 30분 동안 살균을 하게 되면은 그게 좋은 살균이고요. 이게 바로 아까 가공을 다 순서를 거쳐가지고 좋은 살균된 사냥류입니다. 살균을 마친 사냥류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변신을 시작하는데요. 여기 이제 붓게 되면은 젤라또가 만들어져서 나오게 되는데요. 회전 냉각 방식으로 완성된 쫀득한 식감의 젤라또 아이스크림. 사냥류로 만드니 더 특별하겠죠. 사냥류를 팔기 위해서는 또 매장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데 저희는 사냥류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트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조하게 되면은 우유 파는 것보다는 실소득이 좀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사냥류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여라. 다음 날 부자농부를 만난 곳은 산속 유산양 농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우리 양을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좋은 양들 이쪽으로 빼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고, 여기 판매장에 앞으로 그 체험학습장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돼지, 토끼, 강아지야 뭐 집집마다 다 있는 거고, 또 칠면조, 앵무새, 또 이렇게 그 애완용 닭, 지금 여기는 그래 한 6종, 7종 되겠네요. 사냥류를 중심으로 체험 농장의 주역이 될 동물 식구들. 부자농부의 오랜 동물 사랑이 머지않아 완성될 듯 싶습니다. 잠시 후 동물 식구 둘러싸인 매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됐죠. 벌써 많이 했어? 아, 많이 했어. 요구르트 하나 주세요. 오늘은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시오. 아, 그랬어요? 흔들리는 중년의 면역력을 챙길 요량으로 매일 찾는다는 단골.
너무 맛있어요.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맛있고 우유도 제가 볼 때는 많이들 손님들이 와서 찾는 것 같아요. 요거트 큰 거 하나고 또 우유 큰 거 하나 주세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산양류를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데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산양류 가공 제품의 직거래 판매장으로 운영 중인 카페. 팔로 고민 중 아내가 귀농하면서 산양류 전문 카페를 계획했답니다. 효과가 있던가요? 매장이 있으므로 우리가 직거래를 할 수 있고 또 소비자는 조금 더 싼 가격에 먹을 수 있고 우리는 조금 더 이익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런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소비자 공급 가격만 올리는 유통 단계를 완전히 없애고 농장에서 생산한 신선한 산양류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바로바로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 생산자도 소비자도 모두 만족스러운 구조인데요. 지속적인 판매를 위해 다양한 제품 개발과 맛을 완성하고자 끊임없이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아이들만 선호하는 메뉴인 줄 알았는데 허허 성인 손님들 반응도 좋습니다. 아니 맛도 있고 향도 있고 또 영양가도 있잖아요. 이게. 우유 맛이 더 나고 나면서 아몬드가 싹싹 씹히면서 너무 좋아요. 우유를 사용하는 모든 메뉴에 대체 가능한 산양류. 우유가 들어가는 메뉴들은 다 산양유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산 농장에서 소독 가공하고 바로 판매하는 산양류. 그 매력에 매출도 쑥쑥 오르겠는데요. 산양유 직거래 판매로 연 매출은 한 2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조석연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산양류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2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홍삼방으로 면역력을 높여라. 두 번째, 산양류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여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유산양 우유를 이용해서 아이스크림 체험도 하고 젖짜는 체험, 또 먹이 주는 체험, 유산양 화장품과 비누 이런 것들을 체험에 넣어보고 싶은 거고 한번 체험 학습을 그렇게 해서 체험 농장을 만들고 싶어요. 동물 사랑으로 오랜 꿈을 이룬 조석연 부자농부. 그의 한결같은 노력에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명패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농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는 진리. 동물 체험 농장으로 또 한 번 성공하기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